네, 자 오늘 현재 구간 다시 5천선 초반 그리고 1,000선 초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차트를 보고 있다면 깊은 음봉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추가 낙폭이 나오게 되면서요. 심리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현재 구간 어제보다 덜 팔긴 하지만 지수의 낙폭은 더 큰 상황입니다. 오늘 받쳐주고 있는 수급으로 보면은 개인과 기관인데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오늘 또한 들어옵니다. 선물 쪽도 들어오는데 지금 크게 담고 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낙폭에 대한 그 추진력과 방향성이 더 큽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과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수는 월등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면밀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더 꼼꼼하게 세워가야겠습니다. 두 분께 힌트 듣겠습니다. 자,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모셨고요. KB증권 디지털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 시장인데 두 분 모시게 됐습니다. 자, 서킷이 걸리게 되면서 시장 방향성 자체가 지금은 조금 놀라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사실 아시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니케이든 상해든 홍콩이든 그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 코스닥은 조금 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펼쳐놓고 봤을 때 어디에 수급이 들어가는지 저희 보면서요. 힌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방향성의 힌트 수급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픽인데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주로 본다면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뭐 스퀘어든 삼성 SDI든 다 밀리고 있는 쪽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저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관까지 같이 봤을 때도 보면은 더 많거든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돼요. 박건희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외국인으로 먼저 봤을 때 다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내리고 있을 때 기회다라는 건 알지만 손이 잘 안 나간다라는 특징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집중한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조금 특이할까요? 네네. 저는 수급을 오늘 오전에 잠깐 봤었을 때 장이 잠깐 10시 이전에 반등을 줬을 때가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수급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달리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언젠가 지금 개인들 수급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요 물량이 어디로 갈 것인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동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첫 번째 맞는 펀치가 제일 아프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서히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 구간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를 상승으로 끌어올리고 실적 기반의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외국인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의 그 대형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위주의 실적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증시가 하락할 때나 쌀 때는 잘 사는데 결국에는 지수가 어려운 와중에 다시 반등을 줬었을 때 그 포지션을 잘 보유를 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이렇게 주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요번에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총알이 없다는 거 결국에는 개인의 총알을 받아서 수급을 받아서 매수를 받아서 다시 한번 증시를 윗방향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현재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20조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20조가 현재 12시 28분 구간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에 모은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건데요. 이 기반이기 때문에 들어올릴 때 가장 큰 힘을 볼 수 있다. 현재 구간까지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이 보입니다. 추가 종가 부근에서도 이러한 연속 수급이 나타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기관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픽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해져요. 테크윙이 올라와 있고요. 현대 모비스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룹주도 그룹주고 시총 상단 대형 그럼 좀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여기서 집중한다면 어떤 종목군일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 달 증시 동향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코스피에 몰려 있었던 수급이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러니까 머니무브 가능성을 많이 점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달 지금 들어서 이런 전쟁 관련 이슈가 발발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했었던 지금 코스닥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미 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지난 이제 2월 13일부터 순매도가 지속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는 이제 최근 근래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으로 전환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투신이나 연기금 쪽의 그런 수급들도 코스닥 쪽으로 이전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투매장에서는 장사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흐름 봤을 때 결국에는 시장을 또 올려주려고 했었던 주체 자체가 외국인이었고, 근데 외국인들도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좀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또 다시 가장 먼저 또 매도를 하고서 발을 빼자 이 뒤이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이제 흐름이 관측이 됐었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지 구간을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대형주에 가려져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 중소형 종목들도 이때를 이제 틈타서 조금씩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그 와중에 가장 좀 시세 탄력을 긍정적으로 보여줬었던 기업이 테크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지난 이제 10월 달까지 주가 시세가 최고가를 한번 찍어주기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SK 하이닉스에서 HBM 검사 장비 퀄 테스트 평가가 긍정적이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고가를 찍어줬었고, 이후에 마이크론 퀄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윙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한풀 꺾였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HBM 검사 장비를 마이크론에 납품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검사 장비를 최근에 공급 계약 소식이 이제 마이크론과 있었다라는 소식들이 지난 일주일 텀 간격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막 다시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한 흐름들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비단 테크윙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뭐 원익 IPS라든지 HPSP와 같은 시장에서 장비단에 있어서 가장 좀 네임드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움직임 추세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걸로 봤을 때, 수급만 지금 시장에 사실 붙어준다면 소부장 관련 섹터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고 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악재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 흐름이 지금 안 꺾인 그런 섹터들은 여전히 저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수급의 이동, 이런 구간대를 잘 파악하셔서 하락이 멎었을 때 그때를 이제 틈타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잘 삼아가면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소부장은 결국에는 시장의 온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들어올리는 힘이 강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오늘 조금씩 우리에게 힌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전에 받았던 섹터별 긍정과 부정 의견 통해서요, 추가적인 전략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곽 대표님께서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의 긍정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의견 조금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박건희 사장님께서는 삼성전자에 있어서 주목하는 관점을 주셨잖아요. 투톱에 대한 의견 또한 궁금해요. 왜냐하면 소부장은 변동의 폭이 이전 대비, 그러니까 잘 나갔었을 때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낙폭이 크다라고 말하기에는 미안해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변동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기다렸던 조정이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조정을 나타낸다? 시원하게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감으로 밀어내니까요. 지금이 기회라고 덥석 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기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하는 구간인지 싶어요. 일단은 뭐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반도체 이제 업종 섹터를 공략할 때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 나오냐? 4월 이제 중순경부터 기점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또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인 지금 이런 하락세가 골이 깊을수록 또 빠른 회복력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 텀 자체가 보통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선에서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거나 내지는 회복력이 나오기까지 한 두세 달 정도의 텀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 지수 상승을 이끈 주체가 누구였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반도체였고 특히 반도체 소부장보다도 앞서서 이런 대형주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향으로 이끌었었던 장세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하락으로 사실상 되돌림이 그래봐야 지난 2월 초 수준으로 지금 지수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정도 선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업황을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은 범용 반도체 쪽에서 여전히 가격 반등이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굉장히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는 이 사업부에서 이제 내년 영업이익을 지금 2조로 목표를 지금 잡았을 만큼 자신감이 지금 상당하다는 거고 또 삼성전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 쪽에서는 HBM4 세대 이후에 HBM4 이 세대까지 우리가 모멘텀을 지켜본다면 사실상 지금 반도체 모멘텀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업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일단 확인하고 간다라는 관점하에 있어서 회복력 자체가 빠르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 기점으로 다시금 추세가 잡혀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 하시는 분들도 현재까지는 시간적인 텀 자체가 지금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게추가 하방을 그리고 있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 바로 손을 뻗기보다는 하락이 어느 정도에서 멈춰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대응 전략 짜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14%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2단계가 그 15% 이상 하락이 나오면 위험권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다시 들어 올려지는지 부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984선 지나가고요. 코스피 5081선입니다. 반도체는 일정 부분 하락이 멈춰지고 나서 대응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잡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쪽, 사실 올라가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적지만 정유, 가스, 방산 엮어서 보겠습니다. 곽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중립과 부정으로 거리두기를 주셨는데 박건희 차장님께서 긍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익이 뒷받침되는 쪽에서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전쟁에 좀 더 주목하자라는 것은 이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하자라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거든요. 예, 뭐 그거 플러스해서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이슈를 한번 이렇게 건드렸었죠. 그린란드를 왜 건드렸나를 한번 딱 보게 되면은 그린란드가 사실은 히토류 매장량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들어가서 히토류에 대한 그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거고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 놓고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번에 또 이란 문제가 될 것인데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올 것인데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란을 압박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란에 있는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종의 압박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거를 다 통틀어 봤었을 때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쥐어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그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예. 사실인 걸로 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정유하고 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단은 에너지 패권에 대한 싸움이 지속돼서 계속될 것이라는 거를 하나를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뭐 다 아시겠지만 중요성이 글로벌 원유하고 LNG 물동량이 한 20%대로 굉장히 좀 높아요. 사실 저희가 원유 같은 경우만 딱 놓고 보더라도 이 S-오일이라든지 석유 제품 전반에 대해서 현재 정제 마진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맨 앞단에 있는 비용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맨 앞에 있는 원유를 정제를 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항공유를 만들 것인데, 정제 마진이 늘어난다. 앞에 있는 비용이 늘어나는데 왜 하필이면은 정제 마진이 늘어날까? 대략 없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진이, 비용이 늘어나니까. 근데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글로벌리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굴뚝주들, 정유, 화학, 철강주 등등등등 있을 거지 않습니까? 워낙에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러한 원자재가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요 확산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요를 해서 상대방이, 거래 상대방이 사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에너지 전쟁, 안보 전쟁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급하죠. 그래서 수요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해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됐었을 때, 정유주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요거는 구조적인 상승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스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제일 급한 게 EU라 그러죠. 예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을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중동에 의존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혀버리니까. 자, LNG나 천연가스에 대해서 현재 주로 활발하게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미국인데 수출을 통해서 이제 유럽 쪽인 문제까지 공급망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LNG 가격이 더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딱 잡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다시 LNG 밸류체인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고 요거는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거고요. 근데 석유화학주 도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뭐 대표적으로 뭐 대한유와 뭐 금호석유, 뭐 롯데케미칼 등등등등등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의 LNG 패권과 유럽의 공급망 이슈로 다시 가격이 상승했었을 때 봐야 되는 석유화학주들이 몇 종목이 있긴 합니다. 사실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그 다음 뽑아낼 수 있는 게 암모니아가 있거든요. 그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국내의 밸류체인 석유화학주들을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2월 말 기준으로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BD라고 해서요. 부타디엔이라고 해서 합성고무 만드는 원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금호석유가 만드는 건데 자, 증시는 하락을 하는데 그 와중에 틈새라면 틈새라고 할까? 이런 소재주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되면은 저희가 알루미늄 시장이 굉장히 공급망 이슈가 커져요. 근데 어제 장만 보면 알루미늄을 취급을 하는 미국 기업 중에서 알코아라고 있거든요. 한 9%, 10%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에. 자,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재료나 뉴스 때문에 그림자처럼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저희가 싸게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종목군들은 이 하락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유화학주 중에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뒤에서 이제 오늘의 추천 그걸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이 이 중동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중동에서 이번에 만약에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은 야, 이제 우리 중동 쪽도 방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이 중동이라는 나라는 이제 종교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런 방위 또는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욕구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산의 방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될 수 있는 이러한 이슈가 되는 거고, 일례로 뭐 리포터를 보면은 중동에 대해서 뭔가 이슈나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저희가 잘 봐야 되는 방산주가 LIG 넥선하고 하나비전이라는 뭐 이러한 리포터도 있거든요.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유심히 좀 잘 살펴보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 푸종목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서 구조적 성장까지 노렸을 때 여기서 좀 더 핀셋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요.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에 우리는 어디에 최우선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자, 두 분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곽 대표님께서는 원전과 2차 전지 쪽으로 집중하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긍정이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여기에 원전과 2차 전지까지로 볼 수 있겠네요. 대표님 의견 궁금합니다. 그리고 탑픽도 오늘 여기서 챙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늘 다 내려서 뭐가 옥석가리이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기준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네. 그 기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전쟁 이슈를 좀 들여다보면 앞서서 뭐 중국 관련해서도 관계성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번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에 있어서 또 손해를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국가가 중국이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향 지금 석유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때림으로써 사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국가는 중국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 주요 지수 봤을 때 예상보다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만큼 타격은 좀 덜한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게 계속해서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도 이제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차라리 그럴 바에 전기차로 바꾸자 이런 심리가 더 가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지금 전력을 계속해서 재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란 전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너지 패권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구시대의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게 석유 유가였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전력 쪽으로 에너지 패권이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원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그런 투자는 여과 없이 더 오히려 투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재생 또 에너지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원전부터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계속해서 비중을 좀 담아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확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릴 때 에너지단, 그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원전 쪽에 있어서 힌트를 좀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의 토픽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전에도 좋게 언급 주신 바 있는 종목군인데요. 이렇게 밀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 기회다. 이네요. 네.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SMR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다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지금 가스터빈 수주도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규모 수주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이제 토탈 관련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10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시장만 좀 더 받쳐줬다면 최근에 11만 원 구간대를 찍어줬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상방을 열어두고 봐도 나쁘지 않았었던 종목이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10만 원 구간대 아래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가 바이앤세일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도 그동안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계셨던 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에너지 사실 최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올해 이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기대감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기대해 보시고 목표가는 정고점 일단 11만 원 구간대까지 회복하는지 보시고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8만 원을 깼다가요. 지금 외국인이 좀 다시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으면서 5,300선 부근 회복을 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잠시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박건희 차장님께서 아까 전에 조종장 관심 섹터로 철강화학, 조선, 기자재까지 언급 주셨는데 이전에 우리 전쟁 관련한 종목군들 얘기하면서 언급 주신 섹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토픽을 또 이쪽에서 챙겨와 주셨네요.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천연가스가 계속 부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천연가스 밸류체인을 먼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저희 S&T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뭐 성강밴드, 뭐 앞에는 조선 기자재인 뭐 등등등등 있을 것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자고요. 요새 이제 석유화학주들이 저평가하고 턴어라운드 모멘텀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주가 좀 그렇죠. 석유화학주들도 저희가 관심은 없는 이러한 업종 중에 하나지만 언제 모르게 또 팍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수소를 뽑아내고 거기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고요. 암모니아에서 비료를 생산을 합니다. 암모니아 밸류체인, 비료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롯데 정밀화학이 될 것이고요. 천연가스 상승에 힘입어서 수익이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롯데정밀화학은 ECH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ECH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전방 수요가 일어나는 거죠. 뭐 건축이라든지 앞에서 뭐 자동차, 항공 이런 쪽에 쓰이고 무엇보다도 이 PVC라고 해서 AI PVC 그 전자재료를 만드는 건데 요새 반도체 수요가 워낙에 좋아지니까 전방 수요와 AI까지 또 다 잡은 게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이 PVC라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PVC의 앞단에 있는 원료단이 가성소다예요. 가성소다가 가격이 반등을 주고 있고 요 가성소다가 또 웨이퍼 세정으로 쓰이거든요. 여러 가지 반도체에 암모니아, 뭐 수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을 제가 5.2만 원으로 목표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52,000원. 네, 네. 맞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아까 암모니아 키워드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에 걸맞는 종목입니다. 탑픽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저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